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초행복 농산어촌 개벽대행진 김제편을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전국적으로 우리 도울 선생님과 박진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영화배우 정우성 씨도 함께하고 있고, 자, 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인데 해남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곡성을 거쳐서 전북에 온 거죠. 김제에 왔습니다. 이 농도의 중심 벽골제의 현장에서 많은 농민들과 또 시민단체가 함께 하게 될 텐데, 김제에서 이 전북은 뭐 대표라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김제에서 그 첫 발을 내딛는 것 같습니다. 큰 의미가 있다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일단은 전북을 흔히 이제 또 농도라고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전북 행정에서도 이제 뭐 삼당농정위원회 등등 해서 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제가 또 전라북도에서는 또 최대 곡창지대니까 김제에서 우리 국민초행복 농산어촌 개벽대행진을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에 의미가 있고요. 이후 이제 또 완주와 또 익산이 진행이 되는데 그 지역은 또 그 지역대로의 또 의미를 담아서 행사를 진행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자,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지평선, 이곳 김제 벽골제에 나와 있습니다. 글쎄요, 들녘의 나락은 웬만큼 수확을 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 수확의 결실은 농민들의 가슴엔 시름이 깊습니다. 올해 정말 가을 장마로 인한 병해충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방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확량은 약 40%가량 줄어든 현실 속에서 대선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단순히 농민의 이야기, 어민의 이야기, 우리 산촌의 이야기가 아니라 왜 이 농산어촌을 줄여서 농촌이 중요한지에 대한 그 깊은 뜻이 있겠습니다. 예, 그걸 추진하고 있는 김제의 대표로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어쨌든 현재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또 지원도 필요합니다. 또 정책적으로도 그러고 제도적으로도 정부에서 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이 많이 미진합니다. 이런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농업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함께 또 도와주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올해 또 그 가을 장마로 해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근데 농민들이 이런 아픔에 비해서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대책이 없고요. 이제 11월 중순경에 이제 어떤 이런 자연재해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농민들이 보면 참 답답합니다. 농민들이 장마를 몰고 온 것도 아니고 농민들이 일부러 병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누가 봐도 자연재해인 것을 분명한데도 이것을 연구하고 조사해서 그런 결정을 한 달, 두 달 이후에나 결정된다는 부분이 이미 다 수확이 끝내고 결실을 제대로 못 본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더 안타깝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후에 정부 정책에도 반영이 되어서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이라든가 또 올해 있었던 가을 장마를 자연재해로 인정해서 그에 따른 또 대책을 세워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김제농민회 회장 조경희고요. 이번엔 우리 김제지역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함께하고 있는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인데 네트워크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또 준비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제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추진위원장이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제에서는 또 김제 지역대로 우리 농업인 단체 중심의 추진위원회 구성했고, 또 많은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함께 또 추진위원으로다가 함께 또 모금을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김제에서도 한 100명 넘는 그 추진위원들이 모집이 돼서 그분들이 재정적으로도 지원을 해주고 또 오늘 행사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완주 농업회의소 회장을 보고 있는 송병주라고 하고요. 이번에 국민총행보 농산어촌 개벽대행진의 완주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이제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합니다만 옛날 말이 됐습니다. 이 산업화로 인해서 도시 중심의 쏠림 현상이 아주 극대화를 이루고 있는데 단순히 농민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왜 이 시점에서 대선 주자들에게 내지는 현재 대한민국 지구가 다시 자연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단순히 농촌의 이야기가 아니라, 농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농사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직면하고 있는 과제입니다라는 말씀을 좀 쉽게 풀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겪으셨겠지만 금년 여름에도 굉장히 더웠고 이 더운 정도가 해마다 이렇게 더 늘어나고 있는데, 농산어촌에 사람이 살지 않고 산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정도는 더 심해질 거고, 또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농산물이 국내에 생산되는 것으로 해서 30%도 안 되거든요. 나머지가 다 수입 농산물인데 그것이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국민의 건강이 안전하지 않고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농산어촌이 지켜지는 것은 농민이나 농촌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국민들의 그 건강의 문제나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서 그네들도 함께 관심 가지고 이 문제에 함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저는 한국친환경농업협회의 김영재입니다. 예. 그동안 이제 우리 농업, 농촌 그리고 먹거리가 되게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 중요한 농업, 농촌과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먹거리의 중요성이라든지 농업, 농촌의 중요성들을 좀 전 국민적으로 같이 공감대를 만드는 아주 자리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위기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사실은 이 먹거리의 위기, 식량 안보의 중요성들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으로 관심도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고 먹거리가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전 국민적 관심을 모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이 기후위기나 이 팬데믹 현상 이후에 활로나 대안을 차지할 텐데 그게 동산어촌에 있다.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나라다. 3만 불 소득인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동물 아니냐. 근데 소득이 행복을 담보는 게 아니더라. 이제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국민 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이 행사를 하는데, 이 농산어촌이 너무나 지금 낙후돼 있고 소멸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로가 우리 농산어촌 아닌가 동감하고 아주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끝나잖아요, 익산에서. 그래서 여기 그 중앙에서 오신 분, 또 도의 추인위원들, 또 시군의 추인위원들, 핵심자들만 모여서 이제 평가도 하고 간담회를 2시간 동안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번 행사 전라북도 상임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북대학교 윤하미 교수입니다.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이제 이 농산어촌 관련해서도 함께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전북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전북에도 도법스님을 비롯해서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뭐 다 설명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네. 공감대가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라북도 추진위원회는 도법스님, 문교원 신부님, 그 한상열 목사님, 그리고 김용택 시인님 발기인 대표로 되어 있고요. 저를 포함해서 유해수 회장님이랑 5분의 공동 추진위원장 체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행사의 취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서 전라북도에만 전라북도 추진위에 한 100여 분이 참여하고 계시고, 이번 행사가 진행되는 김제와 완주, 익산에 또 각각의 80분의 추진위원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예. 전국적으로 이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 많은 분들이 이 농산어촌에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런 위기의식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농촌 지역의 어떤 그런 부흥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어촌의 건강함으로 인해서
전 국민의 어떤 그 생명산업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전체적인 어떤 국가의 개벽 대행진의 체제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농산어촌에 종사하고 계신 그분들의 몫이 아니라 당연히 그분들이 포함이 되지만 이분들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 국가의 건강한 대계를 담보하는 것이어서 이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시고 앞서 말씀드린 그 추진위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개인의 어떤 자격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어떤 단체의 자격에서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매우 포괄적인 어떤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농촌주민수당 지급, 농촌주민자치의 실현, 농산어촌 가자 외치고 있지만 그 목소리가 들리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기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농촌의 문제는 농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대사라고 하는 여기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고, 이 인식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개발 독재 시대,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이승만부터 그 박정희 시대를 거쳐서 여태까지 오는 모든 개발 정책을 우리가 세워왔듯이 이제는 똑같이 1차 5개년 계획, 2차 5개년 계획 그렇게 해가지고 농촌 살리는 방향으로 역사를 역으로 추진해 나가야만 우리가 진정한 이 세계의 모범적인 국가가 될 수 있지.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 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그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에 함께 하신 시민이신데 도민이시고 어떤 의미로 이렇게 직접 발걸음 하셨는지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우리 농산 제가 혼자 애롭게 20년을 이 길을 왔는데 오늘 이런 행사를 해서 내가 눈물이 났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훌륭하신 분들 또 농업 개통하신 훌륭한 분들이 이걸 대행진을 하니까 그냥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너무 이제 훌륭한 우리 분들로 같이 다녀서 우리 농산물이 세계 최고의 약이에요. 금수강사. 그래서 코로나도 이길 수 있는 게 이 백신이 식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다 먹고 우리가 건강해서 21세기는 우리 발효식품이 세계 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해서 제패한다고 하니까 꼭 우리 농산물 먹고 건강해서 세계를 리더하는, 건강을 리더하는 민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좋은 건 알겠습니다만 가까운 슈퍼나 마트에 가면 산 식자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민들의 의식의 전환이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아요. 물론 우리 시민께서도 그 어려운 길을 걸어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생각의 전환을 이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을 통해서 함께 가셔야 될 텐데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의 진짜 속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좀 동참하실 수 있을까 하는 대목에서 의문점도 좀 많은데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음식이 약이라고 했어요. 어떤 음식? 병들지 않는 음식. 그게 우리가 지금 암 환자들 너무 많잖아요. 암자를 풀어보면 병드는 음식을 산처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간에 벌었던 걸 전부 치료비로 다 지금 주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병 안 드는 음식, 우리 대한민국 농산물은 병 안 드는 음식입니다. 이걸 드시고 건강해서 쓸데없이 의료비를 다 지출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건데 우선 앞에 있는 그냥 좀 싸다고서 드시는 것은 우리가 의식 수준이 좀 낮아서 그래요. 그래서 의식이 조금만 전환되면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보거든요. 특히 코로나도 어찌 보면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병 안 드는 음식을 먹어야 면역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농산물 먹고 우리 발효식품 먹고 건강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개벽 대행진을 통해 민의를 모아
이루고자 하는 삼각 모략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에 오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공연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쏟아졌는지 그야말로 그 옛날 제 어렸을 때의 그 농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아주 감개무량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 정말 전라도답게 강강수월래의 목소리도 너무도 옛 향수를 깊게 이렇게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저는 아주 눈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시작하기도 전에 저는 좀 한 분을 좀 같이 기억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녹두장군 전봉준 장군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봉준 장군이 오늘날 역사에서 이런 큰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하고 그분을 발탁해서 자신은 전부의 10살 아래에서 그 젊은 전봉준을 아주 대장으로 내세워서 역사에 큰 일을 하게끔 하면서 그 뒤에서 실제로 그 많은 일들을 하신 분은 바로 여기 김제분 대접주 김범용 선생입니다. 우리 그 행진 명칭이 국민총행복과 농산업적 개벽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좀 먼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말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농산업촌이 개벽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이죠. 도올스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농촌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우리 국민들이 농촌 문제를 농민만의 문제로 생각한다. 자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걸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는 그게 아니다. 농산업촌의 문제, 농민의 문제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문제다. 바로 당신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농산업촌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자. 이런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여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얘기한들 다 소용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명칭 자체도 아예 국민총 행복이라고 정하고 또 농산업촌을 또 왜 개벽이냐? 뭐 어설프게 정부가 돈 몇 푼 풀어가지고 뭐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되고 또 우리 농촌 주민의 의식도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정치인들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어야 되겠다. 정말 개벽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져야 우리 농산업체 살아갈 수가 있지. 어설프게 요즘 나오듯이 지역 소멸 얘기 나오니까 한 1조씩 한 10년 풀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삼강오략이라고 하는 그 멋진 이 네이밍 이름을 붙인 건 우리 도올쌤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삼강오략이라고 하면 돼. 이렇게 해서 지금 삼강오략이 탄생이 됐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입니다. 불평등.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소수의 사람과 또는 소수의 지역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불평등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이죠.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이제 있어야 되는 기후위기. 사실 이건 이제 당장의 사람들이 피부를 못 느끼고 있죠. 그렇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생각하지만 불평등만큼 심각하게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위기인데 그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로 나타날 것이냐 앞으로 우리 농촌을 본다면은 먹을거리기 나타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기후위기와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와
그리고 그것이 한국에 나타날 먹을거리 위기, 그리고 그 불평등의 위기 중에서도 우리 지역의 핵심적인 것이 바로 지역의 위기.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농촌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했을 때 첫 번째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농촌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먹을거리 위기에 대응하는 농촌으로 개혁해야 된다. 또 세 번째는 지역 위기에 대응하는 농촌으로 개혁해야 된다. 이런 저희가 3당을 정했습니다. 저희가 정한 것이 맞습니까? 예.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의 큰 취지는 같이 공감을 하지만 하기 때문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의 생생한 목소리도 좀 담겨야 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럼 하고 싶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 농민들이 이중적인 행태도 많다. 이를테면 그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이렇게 뭐랄까 잡혀진 물고기, 집토끼 같은 그런 구조에서는 언제까지 왜 경상도에 강기가부원이 있다면 전라북도도 강기가부원을 왜 못 만드냐? 180만, 120만 농어민이 있다는데 그 표가 다 어디로 갔느냐? 그건 이중적인 잣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쪽에는 특정 정당, 한쪽에는 뭐 다른 진보 정당. 그렇게 양다리를 걸쳐 있기 때문에 자기 우리의 농촌 현실을 대변할 수 있는 대변자를 못 만들고 있는 현실. 그런 것을 좀 발언을 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어떤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입법의 어떤 그 인물 같은 구조가 왜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지지 않느냐. 실제로 농민들이 목소리만 담아가지고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아마 이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이 대선 주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농업의 현실, 기후의 위기, 또 지역의 위기, 먹을거리에 대한 위기, 그래서 더 지금 강조하고자 이렇게 지역 순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과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너무 취지는 좋으나 이 현장에서의 그 격이 좀 다르다. 취지가 다르다. 이제 그걸 좀 저는 해남도 보고 왔고 이제 이어서 우리 김제를 왔기 때문에 해남이 그런 그 짜여진 포맷대로 했다고 해서 김제도 그런 포맷으로 하라는 법은 없죠. 김제만의 포맷이 따로 엄연히 있을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을 말하고 싶어서 왔죠. 그러니까 형식 있게 뭐 물론 아쉬움과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농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지금 이 농촌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또 바람도 있으시잖아요.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세요. 자, 결국 저는 교육에 있다고 봐요.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 고등학교에서는 엘리트를 만드는 과정만 있지 이 농촌을 지키겠다는 그런 그 인물들을 배출하는 그런 과정은 없어요. 왜 없냐? 그것이 제일 문제 아닌가요? 인텔리를 만드는 그런 교육 과정은 다 마련되어 있는데 농촌을 지키려는 인물들을 만드는 그런 교육 과정은 없다. 있다면 물론 특정 학교 몇 개는 있겠죠. 근데 그게 다 전부를 지킬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교육의 정책과 방향이 농촌에서의 앞으로의 정착하기 위한 교육은 지금 현재 거의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울러서 지금의 농촌이 살기 위해서는 젊은이가 귀농하거나 귀촌하거나 정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학교라는 공동체가 학교라는 구심점이 굉장히 농촌 문화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이 행정과 교육과 주민이 도시민 할 것 없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그 과제에 대해서 지금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너무 포괄적이에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사실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것을 누가 해야 하냐? 이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가들이 해줘야 할 역할이지 우리 현장에 나가 있는 그런 우리 농어민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답은 알고 있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냐? 이를테면 이 청년층이 들어오려면 이미 농촌에도 각각의 기득권층이 자리 잡고 있듯이 우리 농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누구냐? 기업농 반대는 소농이죠. 그럼 새로 들어오는 청년 뭐 귀농 귀촌 그런 분들은 소농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기존의 각 그 기득권의 농업 그 세력들이 잡고 있던 틈바구니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냐?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정말 열린 그런 농촌 사회를 원한다면 내려놔야 한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밥그릇을 좀 나눠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어느 누가 이 농촌 사회를 들어올 수 있겠냐. 이제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결국에 앞에서 이제 정치적인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영남은 특정 정당, 호남은 또 특정 정당이 일단 독주를 하고 있는 구조 속에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인물과 정당도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의 폭이 좁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래서 이 모든 현실이 결국 정치하고 연관되고 지자체장의 의지와도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농민, 어민들이 결국 유권자이고 그분들이 결국 주인을 일할 사람을 찾는 그 과정 속에서의 아쉬움, 한계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하앵커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영남은 특정 정당, 호남은 특정 정당. 이미 유권자들을 잡아놓은 물고기예요. 집토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들은 정책 개발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의정 활동도 활발하게 하지 않아요. 이 구도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어느 누가 잡아놓은 물고기에다 밥을 주는 사람이 있겠으며 집토끼가 다 됐는데 편하게 가는 것밖에 없죠, 그들이. 자, 오늘 뭐 어쨌든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하신 농민의 그 한 분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물론 이게 이제 뭐 일회성이 아닌 행사로 계속해서 좀 더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으실 것 같고 아울러서 진짜 농민들의 이야기가 조금 더 담기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농민들이 이건 좀 벗어난 얘기인데 제일 우리 가정 살림을 보더라도 회사 경영을 보더라도 경영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헛된 이상과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분수도 모르면서 이를테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땅도 관리도 즉 경영을 못하면서 왜 참새가 뱃에 따라 가지런히 찢어지듯이 경영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 허황된 꿈에 젖어서 물려받은 조상 부모 대대로 물려받은 농토를 다 농어촌 기반구석에 다 잡혀먹어요. 그게 엄연한 농촌의 현실이에요. 다 잡혀먹었으면 어떻게 하냐. 그걸 자기가 1순위로 자기가 농사를 지어요. 이게 부지기수로 많은 이게 농촌 현실이에요. 경영을 못하니까 살림살이를 제대로 못하니까 빚 좋은 개살구예요 이게. 그냥 여기까지 좀 할게요.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